오늘 얘기를 좀 더 해야 다음 단원을 다음에 편해서 그래. 자, 봐봐. 1부터 7까지의 숫자가 들어있는 원소 7개에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건 안 됩니다. 그때 거기 들어있는 원소를 다 더한 거를 S, X라고 하는데 나는 지금 그 원소의 합이 제일 커지기를 원한다. 됐지? 근데 X를 구성할 때는 절대로 1하고 3은 넣지 마라 라고 했으니까 넣을 수 있는 게 2, 4, 5, 6, 7밖에 없겠죠. 그런 상황에서 모든 것에 합을 했더니 홀수가 돼야 돼. 자, 봐봐. 홀수를 3개 더하면 얼마야? 홀수죠? 그러면 홀수 1개에 짝수를 2개 더하면 얼마야? 그럼 너네 이거 할 때 여기 짝수 개수 안 보는 거지. 어차피 짝수 더해도 짝수니까. 결국 이 안에 홀수가 몇 개 있는지 보는 거 아닌가? 그러면 여기에 있는 원소를 다 더해서 그 합이 홀수가 되려면 원래 홀수였던 5하고 7을 둘 다 넣거나 둘 다 안 넣으면 안 되겠지. 이 중에 하나만 있어야 합이 홀수겠지. 그러면 둘 중에 누구를 넣을지를 고민할 건데 내가 하는 게 뭐라고? 합이 커져야 된다고. 그러면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7을 넣겠지. 하고서 이제 2하고 4하고 6은 짝수니까 있으나 마나 어차피 합은 홀수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기왕이면 다 넣어야 제일 크겠지. 그래서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7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답은 19. 됐어요? 95번 문제 4, 5, 6, 7, 8, 9 6개 중에서 부분집합을 만드는데 가조건이 무슨 뜻이야? 말 그대로 최소한 2개는 갖다 쓰세요. 이거죠. 아무것도 안 쓰거나 1개만 쓰는 건 안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나 조건은 싹 다 곱했더니 8배수래. 자, 그럼 생각해 봐봐. 여기서 원소를 뽑아가지고 곱할 거거든. 곱해서 8배수가 돼야 돼. 그러려면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얘네들의 숫자를 뽑아서 곱했을 때 예를 들어 4하고 6이 있으면 8배수 돼, 안 돼? 이거를 이렇게 보자고. 봐봐. 4, 6에 24니까 8배수다 그러지 말고 여기에 2가 2개 있고 여기에 2가 하나 있잖아. 그러니까 2가 3개 있으니까 되는 거지. 이러고 보자는 거야. 그러면 결국에 4, 5, 6, 7, 8, 9 중에서 숫자를 최소한 2개는 뽑아가지고 만들 건데 8배수가 되려면 가장 쉬운 거는 1번이 8이 있으면 게임 끝이지. 그럼 무조건 8배수 아니야. 그럼 일단은 8은 일단 뒷주머니에 챙겨놓고 이 중에서 최소한 1개는 더 써야 가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 올 수 있는 게 이제부터는 4, 5, 6, 7, 9 중에 쓸 텐데 이 중에 1개를 쓰든 2개를 쓰든 다 쓰든 상관이 없지만 아무것도 안 쓰는 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 5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2의 5제곱 중에서 엄마, 가지, 피망, 당근, 오이, 감자 다 싫어 하는 한 가지는 안 되겠지. 31가지. 이해됐어? 근데 만약에 8이 없대. 8이 없는 순간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나머지를 잘 곱해서 8이 만들어져야 돼. 나머지를 곱해서 2가 3개 있어야 돼. 그러려면 자동으로 4하고 6을 챙길 수밖에 없죠. 8이 없다면 4랑 6이 둘 다 있어야 2가 3개는 있는 거잖아. 그럼 봐. 8이 없으면 4는 있어야 되고 6은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결국에는 집합을 구성할 때 4랑 6은 챙겨놓고 8은 안 쓰고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이제 여기다가 넣을까 말까 고민할 수 있는 건 뭐가 남았어? 대답해! 5, 7, 9.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가 넣을까 말까를 고민할 건데 항상 가를 생각하면서 할 거 아니야. 2개 이상은 써라. 근데 이미 2개 썼는데요? 그러면 이제 1개를 쓰든 2개를 쓰든 3개를 쓰든 안 쓰든 나를 막을 수는 없는 거지. 2의 세제곱이 다 되겠지. 정답 39가지.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쓰거나. 알겠어요? 이런 게 모의고사 스타일인 거야. 위에 표시가 없지만 다 모의고사 기출 숫자 바꾸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98번은 좀 더 생각해 보시고 나머지 뭐 504번 이런 것도 어마무시하게 생겼는데 잘 생각해 봐. 나머지 나중에 질문하시고. 알겠죠? 자, 다음 단원 집합의 연산.
여기가 말할 게 너무 많아서 오늘 조금 건드려 놔야 다음 시간에 끝낼 수 있어갖고 그래. 칠판 보세요. 집합의 연산. 자, 이제 좀 처음 보는 단어가 여러 개 등장하니까 그 단어를 잘 정리합시다. 첫 번째, 전체 집합. 두 번째, 교집합. 합집합. 네 번째, 여집합. 다섯 번째, 차집합. 알겠지? 일단은 이 단어들부터 확실하게 할 건데, 전체 집합은 기호를 뭐라고 쓰냐면 U라고 써. 그리고 약간 좀 나이 든 쌤들은 막 이렇게 쓰기도 해. 알겠지? U라고 쓸 거고, 얘를 왜 저렇게 쓰냐면 나는 영어를 싫어하지만 뭐 이런 게 좀 전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U라고 써요. 알겠죠? 자, 그럼 생각해봐. 뭐가 전체냐면은, 야, 세상에 모든 숫자, 물건, 음식 이런 거 다 하면 너무 많잖아.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에서 딱 제시한 그 기준을 만족하는 것들이 전부 다 모여있는 거를 전체 집합이라고 할 거야. 알겠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1부터 10까지의 숫자만 생각한다. 그러면 이제 1부터 10까지의 숫자가 들어있는 거를 전체 집합 U라고 하자. 그렇게 쓴다고. 알겠지? 이게 이런 걸 정해줘야 거기서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없으면 뭐 어디까지 생각하라는 거야? 이해됐지? 그래서 전체 집합은 뭐 별 의미가 없어. 그냥 문제마다 주는 기준인 거야. 근데 교집합은 뭐냐면 이제부터 두 집합의 관계를 얘기할 거거든. A 집합과 B 집합. 그럼 A와 B의 교집합, A와 B의 합집합 이렇게 써 있어. 그러면 A와 B의 교집합의 기호는 A와 B 사이에다가 이렇게 U자를 뒤집은 걸 쓸 거야. 마치 인형 뽑기 하듯이 찝어낸 거라고 생각해. 했어? 그럼 여기에 들어있고 여기에 들어있고 둘 다 들어있는 공통된 거를 끄집어냈다고 생각할 거야. 이 기호를 그렇게 이해하자고. 알겠지?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표시를 할 거고, 걔를 뭐라고 쓰냐면 X는 A의 원소이면서 B의 원소이기도 한 것들이라고 쓸 거예요. 의미 이해됐어?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는 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새끼들이 모여있다란 뜻이야. 됐지? 합집합은 뭐라고 쓸 거냐면은 요 기호를 아래로 뒤집어서 이렇게 쓸 거고, 옛날 쌤들이 이렇게 쓰는 이유가 요거랑 요거랑 헷갈릴까봐 저렇게 쓰는 거거든. 그럼 얘는 뭐라고 이해하면 되냐면 이렇게 그릇에 담았다고 이해하면 돼. 이 펑퍼짐한 그릇에 A랑 B를 다 담았다. 말뜻은 X인데 A에 들어있거나 B에 들어있으면 돼. 한 번이라도 들어있는 거는 다 쓰겠다는 얘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해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만약에 A가 1, 2, 3이야. B가 2, 3, 4, 5야. 됐지? 이런 상황이라고 했을 때 A 교집합 B는 뭐라고 쓰면 돼? 말뜻이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둘 다 들어있는 2하고 3만 쓰겠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A 합집합 B는 A에 들어있든 B에 들어있든 한 번이라도 들어있으면 다 쓰겠다는 거야. 그러면 1 써야 돼, 안 써야 돼? 1 써야 돼, 안 써야 돼? 써야지. 왜? A에 들어있잖아. 한 번이라도 있으면 쓰는 거라니까. 2, 3은 당연히 쓸 거고 4, 5도 당연히 쓰겠지. 알아들었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집합은 뭐냐면 여가 한자인데, 너네 잉여 이런 말 들어봤어? 잉여인간. 존나 남아있다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게 한자어라서 그렇지 여는 영어로는 컴플리먼트라고 하시면 돼요. 보충물. 기호는 이렇게 쓸 거야. A 위에다가 C를 쓸 거야. 그리고 말뜻은 뭐라고 할 거냐면 X가 A에는 들어있지 않은데 전체 집합에는 들어있는 거를 얘기할 거야. 쉽게 얘기해서 U 전체 집합이 1부터 10까지라고 해봐. 그리고 만약에 A 집합이 1, 3, 5, 7, 9 홀수야. 그럼 여 집합은 그냥 그거의 반대말 짝수라고.
전체는 1부터 10까지의 숫자가 있는데 A에 1, 3, 5, 7, 9밖에 없으면 A의 여집합은 전체에는 들어있지만 여기엔 없는 것들을 쓰는 거라고. 정말 보충물이라고. 얘가 전체가 되기 위해 부족한 거를 다 갖고 있는 것들. 이해됐어? 그거를 이렇게 기호로 쓰는 거야. 전체엔 들어있는데 여긴 들어있지 않다. 했어요? 마지막 차집합. 니네가 볼 때는 합한다, 차, 뺀다, 더한다, 뺀다 의미겠지만 집합의 합집합은 더하기 기호를 쓰지 않아. 근데 존나 웃긴 건 차집합 기호는 빼기를 써. 도대체 누가 만들었는지? 개미 똥구멍이 만들었겠지? 받아들여 그냥. 꼬우면 나중에 우리가 바꾸시면 돼요. 난 안 꼬아. 안 바꿀 거야. 됐지? 규칙이 뭐냐면 x 반대. 잘 봐. 빼기 기호의 앞에 있는 거 있잖아. 앞에 있는 거에는 들어있는데 뒤에 있는 B에는 들어있지 않은 것들이 모여있다라고 하시면 돼요. 알겠죠? 일단은 내가 이제 여기를 몇 년 동안 가르쳐 보면은 애들이 그냥 이 글자가 주는 의미대로 대충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나중에 애가 코가 깨지더라고. 정확하게 이 조건 제시법으로 정확하게 이해를 하길 바래. 알았지?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아까 말한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릴 건데 봐봐. 일단 문제에서 제시한 모든 숫자나 모든 원소가 모여있는 박스를 전체 집합이라고 할 거고 그건 대체로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그려. 그런 다음에 A라는 집합, A라는 규칙을 만족하는 것들이 모여있는 집합을 이렇게 동그라미로 그려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다 이거야. 그러면 생각해봐. A를 만족하는 것들은 여기 방에 들어가면 되고 A가 아닌 새끼들은 여기 밖에 자고 있으면 되겠지. 근데 만약에 A가 맞는지 아닌지 B가 맞는지 아닌지를 생각하다 보면 상황이 이럴 수 있어. A도 맞고 B도 맞는데 A는 맞고 B는 아닌데 B는 맞는데 A는 아닌데 둘 다 아닌데 이럴 수 있잖아. 이해됐어? 아, 예를 들어서 학생이다 여자다 둘 다 되면 여자 학생이다 뭐 이런 식일 거 아니야. 둘 다 아니면 남자면서 학생이 아니다. 그게 나잖아. 뭐 그런 식으로 될 거 아니야 이게. 그러면 생각해봐. A가 맞다 A가 아니다 이렇게 쓰면 돼. 그럼 B가 맞다 B가 아니다 어떻게 써야 돼? 여기다가 이렇게 써 만약에? 그러면 A도 맞고 B도 맞는 여학생들은 들어갈 방이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잖아. 그래서 A랑 B가 둘 다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는 이렇게 쓰겠지 그림을. 그래서 만약에 A가 되고 B가 되는 건 여기다가 쓰겠죠. 그럼 다시 여기 있는 거의 의미가 뭐냐면 A에는 있는데 B에는 없는 거지. 여기에 있는 거의 의미는 B에는 있는데 A에는 없는 거지. 여기 있는 새끼는 둘 다 되는 거고 밖에 있는 여기는 야외 취침은 A도 안 되고 B도 안 되는 거지. 됐어? 그러면 지금 배운 이 의미대로 생각해봐. 가운데 있는 이 파란색을 A 교집합 B라고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A도 되고 B도 되는 것들이니까 이거 뭐 어떻게 더 얘기해.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고 쓰면 돼? 여기 분홍색 A에는 들어있는데 B에는 안 들어있으니까 A 빼기 B라고 쓰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초록색은 B에는 들어있는데 A에 없는 거니까 이렇게 쓰겠지. 됐어? 마지막은 뭐라고 쓸지 나중에. 됐냐? 자,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봐. 봐봐. 분홍색을 우리가 분명히 기호대로 그렇게 이해했잖아. 빼기 기호에 앞에 있는 거엔 포함되어 있지만 뒤에 있는 거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얘들아,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이해해볼까? 얘가 되고 얘가 되는 규칙을 동시에 준수한다라고 이해할 거거든. 그러면 생각해봐. A에는 들어있는데 B에는 들어있지 않다는 말을 A 빼기 B라고 쓸 수도 있지만 A에 들어있는 규칙은 준수하는데 B에는 들어있지 않은 규칙을 준수한다고 해도 되겠지. 그렇지 않을까? 아니 생각해봐. 이 교집합의 의미가 그거라며. 이거 되고 이거 되는 거 둘 다 되는 거라며. 그러면 얘가 되면서 A에 있으면서 얘가 되는 B에는 없는 그게 동시에 되는 그런 뜻이라고. 그러면 이거랑 같은 말이야. 그렇게 이해해야 돼. 너네가 한 번이라도 이거 배웠으면은 이거야? 외워?
그건데 의미를 제발 이해하길 바랍니다. 알겠죠? 얘가 되면서 얘가 된다. 그럼 질문. 이 바깥쪽에 야외 취침하는 새끼들은 뭐라고 쓰면 될까요? 질문. A에 있어요 없어요? 여기 있는 애들. A에 없잖아. A에 없다. B에 있어 없어? 없지. 그럼 A에도 없고 B에도 없지. 이렇게 쓰는 거야. 콜? 콜? 했지? 그냥 이해하면 돼. 내가 도형의 반원식 할 때는 막 필기하라고 막 지랄지랄 했잖아. 여기는 그냥 이해하면 돼. 봐. 그러면 얘들아, A의 여집합은 이런 식이잖아. 여기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전체엔 들어있다. 한마디로 뭔가 이 여집합 기호의 뜻이 반대말인 거잖아. 남자의 반대말, 여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A의 여집합은 무슨 뜻일까? 다시 이거의 반대말이야. 생각해봐. A가 남자야. 그럼 A의 여집합은 여자야. 그러면 A의 여집합이 아닌 거는 여자가 아닌 거니까 남자겠지. 마치 뭔가 반대인데 다시 반대면 되돌아오는 것처럼. 그래서 얘는 A랑 같아. 외울 거야?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니야? 가르쳐준 적 없지만 얘기해봐. 신현승.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뭘까요? 전체의 반대말이래요. 뭐예요? 아무것도 없겠죠? 공집합의 여집합은 뭐야? 비어있다의 반대말. 옌병 다 들어있다. 에브리바디 다 들어있다. 됐어? 그러면 이건 어떨까? 생각해봐. A의 교집합 B를 구했는데의 여집합이래. 이건 뭘까? 여기에 들어있다의 반대말이라는 얘기잖아. 아까처럼 그려봐.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A랑 B를 펼쳐서 그렸어. 그럼 A 교집합 B가 어디야? 둘 다 겹쳐있는 계란 노른자를 말하는 거잖아. 근데 그거의 반대말이래. 여기겠지. 이런 부분을 얘기할 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 질문. A 합집합 B는 어떻게 그려? A에 있거나 또는 B에 있거나니까 흰색을 A 합집합 B라고 할 거야. 그러면 대답. 이건 어디야? 이거의 바깥 테두리겠지. 근데 아까 기억나? 이 바깥쪽 테두리를 내가 뭐라고 한다고 했는지? A에 들어있지 않고 B에 들어있지 않다는 규칙을 동시에 준수한다라 그랬잖아. 그럼 또 이런 것도 생기겠네? 이 새끼랑 이 새끼는 또 같은 거겠네? 그러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서 얘기가 시작되는 거거든? 예?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하면 좋겠냐면은 지금 말하는 이런 거를 다 받아들이려고 하기보다 이 단어들, 한국어의 단어들을 이 의미대로 이해를 해주라고 일단 지금. 알았지? 그게 돼야 다음에 이걸 할 거야. 알겠지? 됐어? 자, 전체 집합은 1부터 8까지라고 할게. 됐지? 그 다음에 A는 그냥 대충 쓸게요. 짝수. 그 다음에 B는 8의 약수. 해줘. A 불러주고 B 불러주고 A 여집합 불러주고 B 여집합 불러주고 A 교집합 B 불러주고 A 합집합 B 불러주고 A 빼기 B, B 빼기 A 요거 하나만 하자. 됐지? 이거를 눈으로 하려고 하면 힘들어. 그래서 처음에 초심자들은 그냥 얘를 그리시는 게 빨라요. 알겠죠? 그러고 나서 A랑 B를 이렇게 그려. 됐지? 대답해봐. 야, 근데 만약에 A랑 B랑 겹치는 게 없을 수도 있잖아. 그럼 그때는 여기를 그냥 빈방으로 두면 아무것도 안 쓰면 되지. 그런 거 아니겠어?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는 것 자체가 뭐 잘못된 건 아니야. 자, A 짝수래. 2468. 얘는 1248. 그럼 맨 먼저 뭐부터 하면 편할까? 겹치는 것부터 하면 편하겠지. 4랑 8. 그러면 뭐겠어? 4랑 8이 겹치는 거에 왔으니까 A 2도 있어? 이런 쓰발. 됐지? 그럼 대답해봐. 2, 4, 8 왔으니까 6은 어디 가야 돼? 1은 1로 가야겠지. 근데 1부터 8까지 모든 수를 다 써야 되지. 나머지는 밖에서 야외 시침하면 되겠지. 그릴 수 있겠지? 눈으로 보고 답해. A 얼마예요?
괄호 생략. 생략. 이거 뭐라고 써? 전체에는 있지만 A에 없는 거. B는 전체에 있지만 B에는 없는 거. 3, 5, 6, 7. 괜찮아? 이게 뭐야? 얘는 한 번이라도 해당하는 것들. 1, 2, 4, 6, 8. 얘 누구야? A에만 있는 거. B에만 있는 거. 됐어? 쉽지? 자, 아까 전에 이렇게 성의 없는 동그라미를 뭐라고 부른다고? 벤 다이어그램? 거기서 벤 다이어가 사람 새끼 이름이라고 했잖아. 그지? 하나 더 나올 거야. 드 모르간. 사람이겠지. 설마 이게 뜻이 있겠냐고요. 됐지? 드 모르간 씨가 만든 법칙이래. 됐어? 자, 뭐를 드 모르간 법칙이라고 할 거냐면은 방금 한 그 얘기를 조금 요약하는 거거든. 봐봐. A 교집합 B. 그러니까 뭔가 연산을 먼저 해놓고 나서 나중에 여집합 기호를 붙일 때 그 여집합 기호를 사전에 미리 분배할 수 없을까? 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를 8, 2, 16 할 수도 있지만 사전에 분배할 수도 있잖아. 그런 뜻이라고. 그럼 혹시 이 여집합 기호인 C를 미리 갖다 나눠주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런 거를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해. 됐지? 규칙 엄청 쉬우니까 봐. 너네가 생각할 때 C 여집합 기호의 의미가 뭐라고? 그냥 반대말이라고. 그럼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3번 나누어 준다고 생각해봐, 민준아. 그러면 A가 얘를 만나면 A가 아니게 되겠지. B가 얘를 만나면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요거의 의미를 그냥 대충 우리끼리 약속으로 반대말이라고 이해를 하면은 교집합에 받는 합집합이겠지. 라고 대충 그렇게 치자고. 그거를 이제 증명하면 될 거 아니야. 됐어? 근데 그거 아까 다 했어요. 봐요. 오늘 하루는 이거 하고 놀아야 돼. 봐. 여기를 그냥 A라고 부르고 B라고 부르고 C라고 부르고 D라고 부를게. 자, 그러면 A 교집합 B는 누구야? C겠지. 그러면 A 교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은 C가 아니다니까 뭐야? A, B, D겠지. 그지? 그러면 요거의 좌변은 A랑 B랑 D라는 거 인정하는 거지? 자, 얘 한다. A의 여집합은 뭐야? A가 아니다야. B, D야. 얘는 뭐야? B가 아니다야. A, D야. 근데 그렇게 된 거를 합집합을 하재. 합집합은 한 번이라도 해당하면 된다며. 그러니까 A 되고 B 되고 D 되겠죠. 얘도 A, B, D, 얘도 A, B, D잖아. 그러니까 증명법이 없어. 그냥 색칠 누리면 졸라 하면 돼. 근데 그거를 맨날 색칠하기가 귀찮으니까 괄호가 있고 전체 여집합 기호가 있으면 마치 그냥 분배한 것처럼 여기자 그냥 그런 뜻이지. 이런 거는 증명하라고 나오지도 않아. 법칙이니까. 알겠어? 근데 웃긴 게 있잖아. 저거를 응용하면 정말 여러 가지가 돼요. 의학. 뭐 이지랄 다 할 수 있어. 해봐. 불러줘. 이거 뭐라고? A 여집합. 그 다음 합집합. 그 다음 불러줘. 여기 뭘까?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자, 선생님 이거 되나요? 아까 그랬어? 여집합에 또 여집합이면 그냥 자기 자신이라고? 해봐. A 여집합. 합집합. B. 해봐.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걸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해. 이게 왜 되는지 궁금하시면 뭐 하시면 돼요? 색칠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따로 구해보고 요거 따로 구해보고 해서 같은지 확인해봐. 근데 했는데 만약에 안 똑같아. 그럼 질문에 알려줄게. 해보면 다 똑같이 나온다. 넘어갑니다. 이런 거를 드모르간 씨가 만들었대. 이탈리아 사람이야. 영국인들은 모건이라고 하겠지. 근데 드모르간이라고 한대. 그런가 보다 해. 또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의식의 흐름대로 하고 있어. 아! 대답해줘봐. A 교집합 A는 뭘까요? 그러니까 의미를 생각해봐. A에도 들어있고 A에도 들어있는 거면 A겠지 뭐야? A 합집합 A는 뭐야? A에 있는 거랑 A에 있는 걸 다 더해. 그럼 A밖에 더 있겠어? 자, A랑 공집합의 교집합은 뭐야? 공집합. 왜? 이거는 내 필통. 이거는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필통. 겹치는 거. 있겠어요? 자, A랑 공집합의 합집합 뭘까? 내 필통이랑 아무것도 없는 빈 쓰레기통을 합하면 내 것만 있겠지. 자, A랑 전체 집합의 교집합 뭘까? 전체에 있으면서 A에도 있는 건 A가 다 있겠네? A랑 전체 집합의 합집합은 뭘까? 다 겹치겠네? 이거 외울 거냐? 아니지. 이해하자. 됐어? 그러면 이런 생각 해볼까? A랑 B랑 C랑 겹친다고 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A는 내 필통, 시그노 Z스트림 막 샤프 존나 있어. B, 니 필통, C, 제 필통. 싹 깠어. 어머, 우리 똑같은 펜 쓰네? 할 수 있잖아. 겹치는 거를 싹 갖다 쓰자는 게 이 얘기겠지. 그 생각을 해봐. 겹치는 걸 할 때 내 거 먼저 보고 얘 거 먼저 보고 쟤 거 나중에 보고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순서를 바꾼다고 의미가 달라지겠냐? 그렇잖아. 아니 나한테도 있고 B한테도 있는 거나 B한테도 있고 나한테도 있는 건 같겠지. 이해돼? 지금 거의 진도 끝내는 중인데 멍 때릴 게 아니야 친구들. 지금 하는 게 뭐냐면 교환 법칙이에요. 너네 살면서 교환 법칙이란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어. 뭐냐면 숫자 체계에서 더하기는 순서를 바꿀 수 있음. 곱하기도 순서를 바꿀 수 있음. 빼기는 순서를 바꾸면 좆된다.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더하기 거랑 곱하기는 된다는 거 알고 있잖아. 그러면 집합도 마찬가지야. 교집합의 기호는 순서를 바꿔도 괜찮다. 합집합의 기호도 순서를 바꿔도 괜찮다. 차집합의 기호를 순서를 바꾸면 한강 가겠지. 야, 생각을 해봐. 이해됐어? 이런 걸 교환법칙이라고 할 거야. 됐냐? 그런데 이건 솔직히 너무 쉬우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해. 근데 이제 그 다음 또 무슨 법칙 들어본 거 없어? 다 이걸 무슨 법칙이라 그래? 분배 법칙. 자, 그러면 분배 법칙은 뭐냐면 일단 결합 법칙부터 얘기할게. 내가 지금 피곤해가지고 아침 10시부터 와가지고. 자, 결합 법칙. 글씨도 안 써줘. 결합 법칙. 자, 분배 법칙이랑 결합 법칙은 뭐냐면은 집합이 여러 개 등장할 거야. A, B, C, A, B, C. 됐지? 집합이 여러 개 등장하는 건 똑같아. 그런데 결합 법칙은 여기 들어있는 연산 기호가 똑같아야 돼. 뭐 이게 있든 이게 있든 이런 식으로. 근데 분배 법칙은 달라야 돼. 이런 식으로. 알겠지? 그럼 다르다 보니까 괄호가 있거든. 이렇게. 그럼 그럴 때 그러니까 의미상 얘를 먼저 하고 나중에 얘를 하시오란 뜻이잖아. 그런 거를 어떻게 분배할 수 있을까를 얘기하는 게 그 얘기고, 결합 법칙은 어차피 연산기호가 똑같으니까 괄호가 이렇게 있는데 그 괄호를 굳이 쓸 필요 없다는 게 결합 법칙이야. 아까 얘기한 대로 BC가 겹치는 걸 한 다음 나한테 찾아오든 나랑 B랑 겹치는 거 한 다음에 마지막에 C를 보든 의미가 똑같겠지. 그래서 결합 법칙은 연산기호가 똑같이 있으면 괄호를 내 멋대로 칠 수 있다는 거야. 아무렇게나 묶어서 해도 된다. 인정? 자, 근데 요거 하나만 보자. 우리 3개짜리 집합의 벤 다이어그램을 어떻게 그리냐면은, 너네 올림픽 마크 알아요? 오륜기 알아? 오륜기? 막 이렇게 생겨 있잖아. 그거 3개 버전으로 그리면 돼. 하나, 둘, 셋 이렇게. 했지? 그래서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하면은 대답해봐. 여기는 A, B, C에 모두 해당하는 것 인정?
여기는 A랑 C는 되지만 B는 안 되는 거. 그만할게. 알아들었지? 이렇게 세 개를 그렸어. 그 다음에 정말로 얘를 먼저 해봐. 그러면 B 교집합 C니까 어디야? B 합집합 C니까 이런 탕후루 모양이 나오겠죠. 여기 싹 다. 되네? 그러면 그러면서 걔네 중에서 A랑 겹치는 걸 쓰래. 어디야? 초록색이면서 여기랑 겹치는 거니까 여기랑 여기랑 여기 아니겠어? 근데 이거를 내가 만약에 내 멋대로 괄호를 이거를 먼저 하고 나중에 얘를 했다고 치자. 그러면 그게 안 된다는 걸 인정하면 되지 않을까? 봐. 갈수록 그림이 성의가 없어지죠. 자, A 교집합 B가 어디야?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면은 교집합이면 여기지. A, B. 걷다가 C를 합하겠다는 거니까 여기까지 기세를 몰아서 더하면 되지. 안 똑같다는 거 지나가는 우리 할머니도 알아? 했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이거는 뭐부터 먼저 하는 졸라 상관이 없지만 연산기호가 다를 때 이렇게 하다가 넌 대학 못 간다는 얘기겠지. 됐어?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막 푸는 건 안 되면 어떻게 하겠냐 그런 얘기인데 그냥 쉽게 생각해봐. 야, 이거 여기 곱하기 붙어 있는 거 맞지? 너네 이거 분배 한 번만 해줄래? 6 플러스 10이 맞는데 왜 6인데? 식을 불러줘. 이 3 곱하기가 그러니까 이런 거야. 3이 곱하기를 들고 2한테 찾아갔어. 4한테 찾아갔어. 그러면 혼자 남아있는 동그라미 이 더하기가 여기 떨어져 있는 거잖아.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 아무 말도 없이 이렇게 써주면 알아들었겠어요? 그냥 A가 교집합 기호를 들고 B네 집에 찾아가는 거야. C에 찾아가는 거야. 외톨이 같은 합집합 기호가 여기 떨어져 있는 거지. 똑같은 거야. 궁금해? 색칠놀이 해봐. 알았지? 할 말이 없어. 내가 이거를 저기 전 학원에서 막 중학교 1학년들 대상으로 막 선행학습 졸라 나갈 때는 걔네들한테는 막 얘들아 수학은 그런 거야. 원래 어른의 세상은 그런 거란다. 이럴 순 없잖아. 그럼 다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걔네랑은 1시간 동안 이거 색칠 공부만 존나 해 막. 걔네가 와 신기하다 막 이래. 근데 니네랑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잖아. 그지? 궁금하면 그냥 니네가 칠해봐. 알겠지? 그러면 봐. A 합집합에 B 교집합 C래. 불러줘봐. A 합집합이 B를 만난다. A 합집합이 C를 만난다. 그거를 먼저 해놓고 마지막에 여기 있었던 교집합 기호가 외톨이 같이 껴있다. 인정? 예? 나중에 막 내신 대비하고 시험 문제 풀고 하다 보면은 잠깐만 RPM이라 그런 게 없나? 하나 해볼까 하나? 570번 와보실래요? 570번? 아이 손 멈춰봐. 내가 해보라고 했니? 그냥 보라고 하지 않았어? 봐봐. 내가 해보라고 해놓고 이러면 사이코패스니까 얘기한 거야. 자, 이렇게 있지? 야, 생각해봐. A 빼기 B가 어디야? A에 있는데 B에 없는 거지. 색칠할 수 있겠어? A에는 여기에는 들어있는데 B에는 들어있지 않은 거니까 여기 빼고 얘랑 얘겠지. 인정하지? 자, A 빼기 C 어디야? A에는 들어있는데 C에는 없는 거니까 파란색이겠지. 그러면 주황색, 파란색 합집합이니까 주황색이거나 파란색이거나 하란 얘기지. 그럼 결국에 여기를 말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대답해봐. 얘를 푸는 건 그렇게 했다고 쳐. 그럼 이제 이 중에 맞는 거 어떻게 할 건데? 5개 다 그릴 거냐? 그렇잖아. 너네한테 시간 주면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 알고 물론 5개 다 그릴 수 있는 것도 알겠어. 근데 나는 너네가 저 5개를 거의 중딩들이 신기해하면서 푸는 거가 아니고 그냥 논리적으로 하면 좋겠다고. 알겠지? 봐봐. 여기 있는 거의 의미를 이렇게 보자고. A이긴 한데
뭐는 아닌 거야? 모두에게 다 들어있진 않은 거지. A이긴 한데 모두랑 겹치는 건 아닌 거지. 그럼 마치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A 중에서 여기 있는 거를 빼고 싶은 거야. 됐어? 생각해봐. 내가 이 말을 안 한 것 같은데 만약에 A가 1, 2, 3이야. 금방 가자 이제. 이거 하고 갈 거야. 자, B가 2, 3, 4야. 그러면 A에서 B를 빼래.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중에 원래 의미는 이 중에 A에는 있지만 B에는 없는 나만의 작은 1을 쓰겠다 이런 뜻이거든. 근데 이걸 니네가 이해할 때는 빼기니까 선생님 이 중에서 얘랑 겹치는 걸 제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지? 그럼 생각해봐. 여기 중에서 B랑 겹치는 애는 제거하겠다는 뜻인데 B랑 안 겹치는 4는 어떻게 할 거야? 그거는 내 관할이 아니지. 내 입장에서 B랑 겹치는 것만 지우는 거지 내 입장에는 4가 없기 때문에 이딴 건 신경 쓸 게 아닌 거라고. 이해됐어? 의미 그대로 봐. 이 중에서 B랑 겹치는 걸 제거하겠다인 건데 애초 이거는 겹치지 않는 거니까 얘는 관심이 없어. 그냥 이 중에서 2, 3을 제거하겠다는 거지. 그러면 A에서 요거를 빼겠다고 의미를 생각해봐. 그러면 B 합집합 C가 어디야? 여기 다지. 그지? 그러면 A에서 B 합집합 C를 만약에 뺀다고 치면 여기를 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면 나한테는 어차피 얘네가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A, B, C. A에서 B 합집합 C를 뺀다고 할게. 그러면 어디가 남는 거야? A에서 B와 C가 합쳐져 있는 여기를 다 제거하겠다는 거지. 그럼 생존자는 여기밖에 없겠지? 답이 아니겠네? 아까 답은 여기였으니까. 그러면 내가 정말 얌체같이 A 중에서 이 계란 노른자만 쏙 빼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A에서 B, C가 겹쳐있는 것만 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B, C가 겹쳐있는 여기만 뺄 테니까. 근데 어차피 여긴 나한테 없으니까 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면 여기 중에서 얘만 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게 남겠네. 라고 의미를 너가 부여하려고 노력해야 돼. 여기에 출제자가 만들어 놓은 걸 네가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려면 이걸 몇 명 다 그려야 되거든. 완성된 그림을 보고 여기 이렇게 있네? 이거 의미가 뭐지? 아, A이긴 한데 모두 겹치는 핵 인싸는 제거하겠다. 그러려면 A 중에서 B, C가 겹쳐있는 거를 제거하면 되겠다. 답은 그냥 5번. 알아듣겠어? 문제 만든 새끼가 성격이 나쁘지. 이거를 다 그렸으면 5번째 답이 나왔겠죠? 알겠니? 자, 갈게. 일단 덮지 말고 들어. 우리 이번 주 목요일 날 수업이 없습니다. 월말이잖아. 내가 칼같이 지키는 거잖아. 내가 너네 공휴일 날 맨날 지랄같이 부르고 그러면서도 월 말에는 안 부르잖아. 그게 공평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잖아.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29일인가? 30일인가? 아, 30일이다. 이거 없어요. 그러면 오늘 화요일인데 우리는 일주일 건너갖고 다음 주 화요일 날 만나겠죠? 사실 그래서 존나 많이 나간 거야. 응, 몰랐지? 자, 그러면 숙제 433번부터 504번까지가 5단원, 6단원은 지금 배운 것 중에서 아주 일부만 좀 할 테니 537번부터 그래 556까지만 하자. 이거 진짜 그냥 그림 그리기 하는 거니까. 알았지? 됐어요?